어느덧 4월 초순이 되어 초목의 푸르름이 더 씌워지고 일찍 기화된 벚꽃은 화려함을 뽐내고만 전직 통수권자 및 공직자들은, 특히 여성 대통령이신 박 대통령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사면 복권되어 정치활동과 생업에서 국민권을 제한받지 않게 될런지 참 암울한 나라에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옛적 조선시대 정치가들은 어떤 식으로 정적들을 대하였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변이 무상했던 우리 역사인지라 예로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권을 박탈, 제한하여 정치나 벼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많았습니다. 대명률이나 대전회통 같은 법전에는 없는 관습법으로 팽형 또는 부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개도구 없는 복청교 세종로 교보빌딩 뒤입니다. 군막을 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가마솥을 걸고 많은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사범이나 반국가 행위자의 공개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였다 합니다. 그 죄인을 가마솥에 집어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끓는 물에 튀겨 죽이는 팽형은 어디까지나 신용일 뿐이고, 형을 받고 가마솥에서 꺼내어지는 죄인은 죽은 신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정말로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시체를 인도받아 가짜 초상을 치르고 상여를 내며 가짜 무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팽형을 당한 죄인은 평생 동안 일체의 국민권을 박탈당하고 벼슬을 하지 못하며 심지어 아이를 낳아도 안 되었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는 아비 없는 자식으로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역시 국민권이 없는 살아있는 시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한부로 국민권을 박탈하는 성문법으로 된 유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왕의 기휘, 통치행위죠. 저촉되거나 권세나 세도의 전제에 희생되거나 정쟁에 패배하면 변방이나 외딴 섬에 유배되어 정계나 벼슬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유형 시한은 1년에서 종신형까지 10등으로 나누었고, 그 제재도 정도에 따라 외딴 무인도에 격리하는 절도 안치, 무인도는 아니더라도 배소를 가시덤불로 둘러싸서 행동을 제한하는 위리 안치, 그리고 어느 마을이나 어느 고을 이상을 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안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너그러운 유형은 본양 안치라 하여 본인의 고향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더불어 살면서 먼 나들이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한말의 참정 대신 한규서를 같은 분은 정변으로 3년 유형을 받았지만 왕명에 의해 서울의 자기 집에서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유배 생활은 심한 감시를 받지 않고 유유자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같이 유배지에서 학문을 집대성하고 고산, 윤선도처럼 유배지에서 예술을 집대성하는 유배제도가 조선사회의 학문이나 예술 발달에 기여한 비중도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변이 있을 때마다 그 체제의 역사적 평가는 어떠했던 간에 체제 유지를 위해 많은 정적들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소외시킬 필요가 생기곤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적의 반대 정견을 수렴하는데 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묘미를 얻고자 몇천 년의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 한데도 반대 정견을 소외시키는 국민권 제한 제도는 엄연히 살아있으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현 시점에 정권을 쥔 자들은 현대판 유형자들이 사면 복권되어
정치 활동과 생업에서 국민권 제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옛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를 통틀어 마지막 유배령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